120kg의 보디빌더와 60kg의 프로복서가 싸운다면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것은 체급대 기술이라는 격투판의 영원한 난제로 사실 명쾌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K1과 프라이드가 유행했던 시절에는 무모한 싸움을 동경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접목되면서 전적이나 체급과 관계없이 오로지 흥행을 위한 경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몸무게 110kg 차이부터 40전대 데뷔전까지 도저히 정상이라 볼 수 없는 격투기 역사상 가장 특이했던 병맛 경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격투기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도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라이브로 넘버 1 가비 가르시아 대 호타 유미코. 키 188cm, 몸무게 95kg, 근육으로 채워진 살벌한 체격. 세계 최강의 여성 주짓대라인 가비 가르시아는 맥켄지 던을 4번이나 꺾었을 만큼 압도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MMA에 뛰어든 그녀는 사이즈를 앞세운 막무가내식 타격으로 KO승을 거두는데요. 이후 무제한급에서 활약하며 2연속 서브미션에 성공. 패더급 위로는 선수조차 찾기 힘든 여성부에서 유일한 중량급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존재감을 과시하던 이때 가르시아는 황당한 대결에 나섭니다. 바로 라이진 연말 이벤트에서 49살의 프로레슬러 호타 유미코와 싸우게 된 것이죠. MMA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2000년 이후 선수 활동을 마감했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시합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요. 라이진 자체가 프라이드를 계승한 단체인 만큼 그저 거인대 프로레슬러라는 서커스 매치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나이 18살, 키 20cm, 몸무게 17kg 차이로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승리는커녕 유미코의 생명이 걱정되는 대결에서 로프 반동이라는 황당무계한 전술을 꺼내듭니다. 네 번째 링줄을 타기도 전에 싸잡혀버린 유미코. 펀치 한 방으로 프로레슬링 전략이 붕괴되고 급한 대로 도망쳐보지만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는 있으나 도저히 승산이 안 보이는 유미코. 교통사고 니킥에 이어 무자비한 타격이 장렬. 로프 반동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1라운드 41초 만에 이 경기는 마무리되고 맙니다. 넘버 2 타무라 키요시 대 알리에프 마흐무드. 실전지향 프로레슬링 단체인 UWF의 스타이자 링스 무제한급 챔피언 출신으로 일본 MMA 레전드로 평가받는 타무라 키요시. 2005년 프라이드에서 맞이한 41번째 시합에서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배격이 없는 알리에프 마흐무드를 만납니다. 40전대 데뷔전이라는 황당한 대결. 당연하게도 마흐무드는 초심자의 티를 벗지 못하는데요. 몸을 섞는 과정에서 타격이 발생하자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폴짝폴짝 뛰어보는 마흐무드. 본능적으로 휘둘러보지만 카운터만 허용합니다. 다시 한번 점핑 공격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로블로가 장렬. 니킥이 정통으로 들어가면서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싸우기로 마음먹은 마흐무드. 도베르만 같은 페인트 동작으로 위협을 가해보고 격투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자신만의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레슬러답게 탄력 자체는 뛰어나지만 맞을 때마다 삐진 듯한 표정의 마흐무드. 과감한 레프트, 예상이 불가능한 변칙적인 타격. 베테랑 키요시마저 당황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묘한 기류가 흐르던 이때 갑자기 포기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좀 전에 고통이 밀려오는지 심판에게 말려줄 것을 호소하고 아무런 재지가 없자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로블로의 여파인지 전이가 꺾인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요엘 로메로의 버금가는 점프력을 보여준 마흐무드. 신체 능력만큼은 랜들맨 못지않았지만 그를 다시는 격투기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Nice left hand by Mahmoud. Stuns Tamura. And a good right there. 넘버 3 세미 슐트 대 쇼지 아키라. 유도와 프로레슬링을 거쳐 MMA로 넘어온 쇼지 아키라는 굉장히 특이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샤크 김민수 선수처럼 유독 최고의 적수들만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는 경기가 있는 날이면 집을 청소하고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쇼지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전째에 맞이한 헨조 그레이시와의 경기에서 무려 30분간의 공방 끝에 무승부를 기록.
이후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괴물들인 이고르 보브찬친, 마크 콜먼, 댄 핸더슨 등 당대 최고의 괴물들에게 모조리 패배하지만 기량차를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정신력으로 미스터 프라이드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실력만 따져본다면 최상위권 선수들과는 분명 거리가 멀었던 쇼지. 그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괴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지구 역사상 최강의 킥복서 세미 슐트입니다. 두 선수의 신장차는 대략 40cm, 몸무게마저 20kg 이상이 벌어지는 상황. 미들킥이 하이킥으로 변해버리는 황당한 조건 속에 쇼지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타격전은 답이 없다는 계산 아래 각오를 다지고 들어가는 쇼지. 더블렉에서 바디락으로 전환, 혼신을 다해 끌어내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양팔이 묶이면서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쇼지. 브릿지를 치는 순간 속절없이 넘어가고 체력을 빼앗긴 채로 그라운드에서 벗어납니다. 테이크다운을 위해서는 스탠딩을 버텨야 하는 쇼지. 하지만 거인의 고공폭격이 시작되고 킥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살벌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위압감이 전해질 정도로 엄청난 체격의 세미 슐트. 이에 본능적으로 등을 돌릴 만큼 공포를 느끼죠. 바디샷이 얼굴로 들어오는 가운데 샌드백 신세로 전락하는 쇼지. 강력한 로킥, 살아남기 위한 셀프 테이크다운까지. 이미 전이가 꺾인 지 오래입니다. 접근하는 슐트, 격투기계 같은 표정으로 화력을 쏟아내고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면서 그렇게 1라운드 KO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체급 차이를 실감하며 맥없이 무너져버린 쇼지. 2011년까지 선수 활동을 이어간 그는 마우리시오 쇼군, 파울로 필리오, 배우둠과의 그래플링 매치 등 최고의 상대들과 경쟁을 지속했습니다. 넘버 4. 스도 겐키 대 버터빈. 격투기는 같은 체급이라 할지라도 리바운딩 1-2kg 차이에 따라 경기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그래플링의 경우 타격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맥주사 금지 이후 조니 핸드릭스나 크리스 와이드먼 같은 레슬러들이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스모 선수들이 몸무게를 늘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 몸무게의 우위를 앞세워 훈련된 그래플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경량급 레슬러 스도 겐키와 슈퍼 헤비급 복서 버터빈과의 대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합 체중 185kg으로 상대보다 110kg이나 무거운 버터빈. K1 경험이 있지만 사실상 복싱 원툴인 만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겐키 역시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한방 KO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위험을 감지하자 바닥을 기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원거리를 유지하며 벨트라인 아래로만 공격합니다. 킥앤런이라는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겐키. 이대로만 가도 승리가 확정되지만 발목 태클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라운드 이해도가 제로에 가까운 버터빈. 체급 차이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드롭킥을 몸으로 받아내고 압박을 시도하지만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하며 컨트롤에 실패. 이 틈에 힐훅을 낚아채며 승리합니다. これは逆に言うとシドに来ましたね。タップですよ。 그렇게 MMA 데뷔전을 우스꽝스럽게 망쳐버린 버터빈. 이후 레슬링을 포기하는 대신 주짓수를 연마한 그는 MMA 17번 승 중에 9번을 서브미션으로 끝내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넘버 5. 엠마누엘 야브로 대 나카노 타츠아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운동선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엠마누엘 야브로. 그는 몸무게 279kg. 그럼에도 미식축구와 스모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죠. 그 뒤 UFC3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 그는 등장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데요. 비록 처참하게 패배하지만 캐릭터만큼은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 이어지는 경기에서 98kg의 나카노 타치아키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MMA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충격적인 장면이 탄생하죠. 바로 특별한 기술 없이 오직 누르기만으로 탭을 받아낸 것입니다. 넘버 6. 최용만 대 호세 칸센코. 구기 종목에서 탑을 찍는다면 격투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메이저리그 특급 타자였던 호세 칸세코가 MMA에 도전합니다.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재정난에 빠져버린 칸세코는 몇 차례 이벤트 복싱 매치를 제외하면 투기 종목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는데요. 때는 2009년, 그의 나이는 만 44살, 188cm에 109kg으로 건장한 체격이지만 하필이면 최용만 선수를 만났습니다.
당시 뇌종양 수술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니었던 최용만. 근데 키 188cm의 헤비급이 작아 보이는 게 신기합니다 정말. 경기는 시작되고 호기롭게 던져보는 가운데 동작 하나하나의 어색함이 전해집니다. 위험을 감지하자 자기도 모르게 숙이는 칸센코. 카운터 잽 한 방에 몸이 휘청이고 밀려오는 공포심에 본능적으로 변해가면서 지켜보기가 민망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결국 제풀에 지쳐 넘어지자 거인의 무자비한 파운딩이 장렬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전형적인 그림으로 마무리됩니다. 반전은 없네요. 넘버 7 자이언트 실바 대 아케보노.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서커스 매치 전문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MMA 1승 6패의 자이언트 실바와 킥복싱 1승 8패, MMA 3전 전패의 아케보노가 그 주인공입니다.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이자 프로레슬러인 실바는 키 218cm에 몸무게 194kg으로 역대급 피지컬을 자랑하는데요. 그는 덩크 펀치라는 희귀한 기술을 구사했으나 갈수록 막장화가 진행, 거인의 단점만을 보여주며 모조리 패배하죠. 한편 아케보노의 상황은 이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심판으로 활동하던 가쿠다 노부아키에게 승리했으나 솔직히 누가 봐도 조작 경기였고 200kg이 넘어가는 체중으로 스스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결국 흥행력을 잃어버린 두 선수가 짜낼 만큼 짜인 다음 마지막 프릭쇼에 등장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패배한다면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시그니처인 덩크 펀치를 선보이는 실바, 밀어치기로 화답하는 아케보노, 바디락을 굳세게 잠가보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이 틈에 무언가를 시도하는 실바, 몸을 틀어 공간을 만들려는 것인데요. 어느새 스탠딩 기무라를 낚아채자 무작정 힘으로 버티기를 시전, 급한 대로 돌진해보지만 되려 좋은 포지션을 헌납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모든 힘을 쏟아내는 실바, 본능적으로 상체를 일으키는 아케보노, 상대에게 꺾을 공간을 주는 자멸적인 선택입니다. 이리하여 자존심이 걸린 서커스 매치의 승리는 실바에게 돌아가는데요. 이후 격투기 무대를 떠난 두 선수는 사이좋게 프로레슬러로 활동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서커스 매치 탑7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다윗 대 골리앗을 분석하자면 통계적으로는 기술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리앗의 체격보다는 다윗의 기술력에 의해 승패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격투 스포츠가 점점 정형화되면서 이런 병맛스러운 서커스 매치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정식 단체가 아닌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 재미있는 스토리나 이색 대결이 늘어나는 만큼 이때 감성이 그리우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잘 찾아보시면 서커스 매치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차도르 채널 쇼츠에서도 종종 소개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쇼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